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본서 끝나는 날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면 제가 6월 말에 기본서 끝내는 날, 오늘 미리 얘기하고요. 1월 달 첫 수업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아주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요. 1월 초 첫 수업에 분명히 6개월 기한을 드린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에 민계공 끝내자. 자,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강의를 오래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제 경험치로 6월 말에 민계공을 60점 이상 끝내는 수준은요. 불과 10% 안팎입니다. 거의 90%가요. 쩔쩔매요. 공부가 좀 덜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6월 말 지금 시점에서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요. 공부를 조금 덜 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7월, 8월, 9월, 10월 시험 넉 달 남았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6개월 공부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진짜 넉 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 주부터 7월부터는요. 공부를 다르게 하세요. 왜? 여러분은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공부가 많이 됐건 적게 됐건 넉 달만 죽으라고 하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시간 절대 안 모자라요. 그래서 벌써 넉 달 공부도 하기 전에 2차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 계시거든요. 의지가 약해요. 결심이 약해요. 자, 모든 것은요. 공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넉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틀림없어요. 올해 시험 끝나면요. 따로 12월 달에 합격자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느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왜 합격을 했을까?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7, 8, 9, 10 넉 달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분이 전부 다 합격하는 거예요. 6월 달까지는 이유가 안 돼요. 앞으로 넉 달입니다. 넉 달 이겨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넉 달 잘하면 합격이고요. 넉 달 관리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넉 달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정말 중요하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 모자란다. 뭐 부족하다 하시지 마시고요. 밀어붙이면 무조건 합격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기본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06페이지예요. 간평 3방식입니다. 오늘 3방식 전부 다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진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먼저 아래 보시면 가격의 3면성과 3방식인데요. 맨 끝에 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의 3면성은 세 가지인데요. 시장성, 다음에 비용성, 그리고 수익성 세 가지예요. 그러면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은 비교 방식이 되고요.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 원가 방식입니다. 수익성에 착안하면 수익 방식이 되고요. 그럼 이제 대표 물건들 확인해 봐요. 왜? 얘가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비교 방식은 원칙적으로 토지평가예요. 토지는 비교 방식인데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라는 규칙을 보게 되면 토지평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다음에 복합부동산 평가예요.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죠.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예요. 따라서 아파트 평가, 복합부동산 역시 비교 방식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외에도요, 시장성하게 되면 자동차도 출제가 되었어요. 과손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가 출제가 된 단어들입니다. 다음에 원가 방식이죠. 그러면 이것의 대표적인 물건은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요. 이 외에도 기계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비용성이 원칙이 되고요. 다음에 수입 방식은 원칙적으로 광산이 있죠. 또 어장이 있어요.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무형자산입니다. 권리를 말해요. 그 중에서도 영업권이 있죠. 얘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무형자산, 영업권 평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복합부동산 비교 방식이 원칙이고 건물은요 원가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수입 방식은 편하게 암기해버리죠. 요즘 더운 날씨에 회가 어울리지가 않겠지만은요, 횟집에 가면요, 광어회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이미 암기가 됩니다.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광산, 어장, 광어회가 나왔죠. 다음에 무수히 많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바로 수입 방식이죠. 수입 방식. 그래서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특히 무형자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출제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3방식 흐름인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임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지껏 공부하기로는 가격만 보았는데요. 오늘은 임료까지. 임료가 딱 1시간 걸려요. 임료 평가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임료 모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개설을 마치겠고요. 2장 넘어갑니다. 511페이지예요. 목차 02번 원가 방식입니다. 한 장을 넘기니까요. 가격 구하는 원가법이 나와요. 지금부터 원가법을 설명드리고요. 원가법은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세요. 원가법입니다. 그럼 원가법은 앞에서 보았듯이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비용이 투입되는 상각자산이죠. 예를 들면 건물 또는 기계를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각자산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연구만 할 수가 없죠. 일정한 수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용연수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건물이나 기계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노후화되죠. 따라서 노후화된다. 다른 말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바로 감가가 돼요.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원가법 하게 되면 감가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내용연수 하게 되면 이 흐름은요. large n equal small n 플러스 스몰 n 다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먼저 large n 하게 되면 전기간, 전 내용 연수가 되고요. 스몰 n은요. 지나온 과거, 경과 연수를 가리키고요. n 다시는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를 의미합니다. 숫자를 넣게 되면요. 어떤 건물이 전체 수명이 20년이다. 현재 5년 지났대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이 관계만 아시면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흐름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의 보시면 네모 공식이 나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면 복성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공식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C 마이너스 DN 이꼴 PN이 돼요. 여기서 C는 제조달 원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DN은 바로 감가수정이죠. 감가를 빼니까 현재 복선 가격이 나와요. 공식에서 보듯이 원가법 요소가 두 가지예요. 제조달 원가가 무엇이냐, 다음에 감가수정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감가가 중요하다겠죠. 따라서 이 감가수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식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자,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총 얼마 주고요? 2억이다. 이때 2억은 건물의 총 원가예요. 이때 총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불러요. 제조달 원가는 총 원가입니다. 2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전체 수명은 20년이다. 전력연수가 20년 되고요. 20년 지나면 이 건물은요, 가치가 모두 제로다. 소멸되고 없어진대요.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요, 2억 나누기 20년 하면 돼요. 몇 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없어지죠? 1,000만 원씩 계속 없어집니다.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매년 가치가 1,0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현재 5년 지났어요. 자, 경관연수가 5년 지났다. 가치가 얼마 날아갔어요? 5천만 원 날아갔죠. 얘가 바로 감가수정 금액입니다. 감가가 5천만 원 날아갔고요. 남는 가치가 N-가 돼요. 남는 가치가 얼마가 되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5천 빼니까 5년째 건물 가격 1억 5천이 된다. 공식을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따라서 총원가 2억에서 5년째 감가 5천 빼니까 건물 가격 1억 5천 나온대요. 이렇게 건물 가격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논점은요, 각각 정리하자면, 자, 세 가지만 공부를 하면 돼요. 먼저 제조달 원가는 의의를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가 종류예요. 세 번째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감가수정 넘어가요. 얘도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이 첫 번째 의, 두 번째가 종류인데요. 종류를 다른 말로 감가 요인의 종류가 돼요. 세 번째는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감가수정 방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제조달 원가의 의입니다. 제조달 원가 가장 쉬운 말로 총 원가죠. 중요한 것은 시점이 중요해요. 반드시 기준 시점, 현재를 말해요.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을 의미하지 자꾸 우리 시험은요, 신축 당시 해서 신축 시점을 집어넣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봅니다. 바로 2번 내려가세요. 제조달 원가를 보게 되면 1번 의가 나와요. 첫 줄, 제조달 원가란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동그라미. 기준 시점이지 자꾸 신축 시점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 시점에서의 두 번째 줄,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 즉 총원가를 가리킵니다. 자, 개념 정리되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언제 지었다? 2년 전에요. 2년 전이면 2016년 6월 달입니다. 이때 지었으니까 바로 신축 시점 또는 준공 시점입니다. 자, 이 당시에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건물 지었대요. 얘가 제도론가가 아니라고 했죠. 왜? 신축 시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뭘로 고친다? 긴 시점, 현재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짓는다면 바로 2018년 6월 현재가 돼요. 얘가 바로 긴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긴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건축비 상승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자료가 매년마다 건축비가 10%씩 상승한다고 가정해요. 이런 자료가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따라서 곱하기 일시불의 내각이어서 공식 곱해주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성. 얘를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상승률 몇 프로? 10%죠. 0.1. 몇 년? 2년. 그래서 1.1의 2성이 돼요. 그러면 1.21이 될 거예요. 암산되죠. 얼마? 12억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에서의 총 원가, 얘가요 바로 제조달 원가가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단어가 나오면 이론 문제가 되고 숫자가 나오면 계산 문제예요. 따라서 이론 문제는요,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긴 시점이 되고요. 계산 문제는요, 10억 주어지면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류 넘어가요.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기억번 복조원가, 같은 말로 괄호 재생산 비용이 되고요. 니은번 대치원가, 바로 대체 비용입니다. 자,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예요. 그러면 복조원가는 한마디로 최근 건물이죠. 반면에 대치원가는 최근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조원가는 최근 건물이니까 방금 이 그림 보게 되면 2년 전 건물은 최근 건물이잖아요. 이럴 때 뭘 구한다? 복조원가입니다. 그럼 최근 건물이니까요. 10억짜리 건물을 똑같이 지으니까 현재 얼마 들어가? 12억 1천만 원.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로서 이꼴 복조원가를 말해요. 가장 많이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조원가는 최근 건물이니까 똑같이 짓는다면, 따라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개념, 즉 물리적 개념입니다.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처음 지을 때 계단이 좁아요. 또 복도가 좁아요. 또 화장실이 두 칸은 되는데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단이 좁다, 복도가 좁다, 화장실이 부족하다. 이걸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가 좁다.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똑같이 지었잖아요. 얘가 무슨 원가? 복조원가. 똑같이 지니까. 똑같이 지니까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좁은 복도와 부족한 화장실은요, 기능상 떨어집니다. 똑같이 지으니까. 따라 이때는요, 하자가 생겼죠. 기능적 하자예요. 따라서 이때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다음에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인데요. 오래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최근 건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되었어요. 하니까 20년 전 건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똑같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 공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똑같이 지을 게 아니고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죠. 값어치를. 이거 따지면 건물이 맛이 갔잖아요.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없어요. 1억도 안 될 겁니다. 감가가 되어버리면. 이때 이 가치 있죠. 이 가치가 바로 대치원가입니다. 따라서 대치원가는 오래됐기 때문에 똑같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자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때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는 게 모든 기능이 반영이 되니까 가치가 별로 안 된다. 모든 게 반영이 되었어요. 이때는요, 별도로 모든 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버렸잖아요. 따라서 결론,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치원가입니다.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교재 봅니다. 디귿번 내려가요. 양자의 관계인데요. A번과 C번만 볼게요. A번 보게 되면 복조 원가는 물리적 측면 밑줄, 물리적 개념이 되고요. 반면에 밑줄입니다. 대치 원가는 효용 측면적 경제적 개념입니다. C번 내려가요. 한 줄 밑줄입니다. 대치 원가에 의해서 복선 가격 구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능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3번 내려가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기억번, 기본적 산정 방법.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번요. 직접법과 간접법이요. 니은번은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억번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산정 방법인데 첫 줄 보시면 제조달 원가는 도급건설이든 자가건설이든 밑줄입니다. 도급건설을 기준 밑줄. 그래서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이 말은요. 설령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건설로 고쳐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아래 네모 박스 보시면요. 단어 두 개 있죠. 단어 두 개를 밑줄합니다. 표준적 건설비 밑줄, 통상부대비용 밑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됩니다. 다시 옮겨본다면 도급건설 기준으로 표준적 건설비죠. 플러스 통상부대비용입니다. 이것을 합한 것이 제조달 원가가 됩니다. 여기서 표준적 건설비는 또 항목이 3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세 번째를 밑줄합니다. 수급인의 이윤 밑줄. 쉬운 말로 건설회사 이윤이죠. 다른 말로 기업윤이죠. 따라서 수급인의 윤이 포함되는 것은 도급건설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따라서 저론가는요. 지금 설명드린 것까지만 나오고 이상은 절대 안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공부가 돼요. 그러면 오늘 자료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고 문제 확인해요. 문제 1번입니다. 원가법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총 14개 지문이죠. 1번부터 5번까지요. 5번까지가 제조달 원가의 설명입니다. 거의가 기초문장이죠. 1번 제조달 원가는 현존하는 대상 물건을 신축 시점 바로 틀렸지 기준 시점. 따라서 X가 돼요. 2번, 3번 묶어주고요. 2번은요 복조원가, 3번은요 대치원가예요. 2번 복조원가 하는 순간 뭘 떠올려? 최근 건물. 따라서 긴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재를 사용하여 신규와 똑같은 부동산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맞죠? O입니다. 3번 건물이 오래되면 뭐죠? 대치원가입니다. 따라서 대치원가로 건물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는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제대로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가 된다. OX. 맞죠? 도급건설 맞습니다. 5번요. 제대로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기업인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죠? 된다. 틀렸습니다. X가 돼요. 여기까지 지문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514페이지죠. 514페이지 보시면요. 걸어서 3번 감가수정이다. 감가수정이 중요하다겠죠. 중요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의하고 종류하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의부터 봅니다. 의를 보시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 얘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바로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회계상 감가상각이 되고요. 오른쪽은 평가상 감가수정입니다. 항목이 7개 나와요. 다 아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시험 잘 나오는 거 아는 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시험 잘 나오는 거 4가지로 줄일게요. 두 번째 기초 동그라미, 세 번째 내용연수 동그라미, 다섯 번째 관찰감가법 동그라미, 내려가서 감가요인 동그라미.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결론, 요 4가지를요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이 됩니다.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먼저 목적부터 볼게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비용 배분 작업이다. 비용 동그라미. 어느 회사가 작년 1년 동안에 감가상각비 비용 구하면 회계상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복선가격 적정화, 복선가격, 가격 동그라미. 가격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칠판 공식만 보더라도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니까 뭐가 나왔다? 가격 나오잖아요. 따라서 가격 구하기 위해서 감가수정을 하게 된다. 목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용 구하면 감가상각, 가격 구하면 감가수정입니다. 다음에 기초원가 중요해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기초원가는 취득원가 동그라미, 취득원가에서 감가를 뺍니다. 반면에 오른쪽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제대로 원가 동그라미,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를 빼는 거예요. 기초원가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내용연수예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법정 경과연수 밑줄, 즉 경과연수 과거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잔존연수 밑줄 해서 경제적 남은 가치 해서 미래를 더 중시합니다. 다음에 관찰감가법입니다.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죠. 회계에서 감가상각은요. 관찰법은 절대 없어요. 인정되지 않은 밑줄.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정된 밑줄. 아주 큰 차이예요. 다음에 감가요인입니다. 회계는요. 오로지 2가지만 인정이 되어 물리적, 기능적 감가 밑줄. 이 2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바로 내부적 감가, 내부적 감가라고 불러요. 반면에 감가수정은 3가지가 모두 인정이 된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밑줄. 이때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합해서 내부적 감가인데 경제적 감가를 외부 환경, 외부적 감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양자의 차이가 되고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은요. 회계상 개념이 되고요. 반면에 감가수정은 감정, 평가상 용어입니다. 우선 기초 원가를 따져본다면 감가상각은요. 취득 원가입니까? 제조달 원가입니까? 취득 원가죠.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예요. 얘를 잘 바꿔서 뭐래요? 바꾸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다시 관찰감가법입니다. 감가상각은 관찰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가수정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잘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가 틀린 답이 되고 이 2가지가 특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가 요인 내려가요. 감가 요인. 감가 요인은요, 아래 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해서 줄여서 물기경 세 가지죠. 자, 물기경 세 가지인데, 그러면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두 개를 묶어서 내부적 감가, 내부적 감가가 되고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 외부적 감가가 돼요. 자, 감가 요인 종류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습니다. 얘는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얘도 건물 자체 내부이다.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외부 감가를 말해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어느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30년 지났다. 상당히 노후화되었죠. 그래서 이래 노후화되었다.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를 가리킵니다. 물리적 감가. 이 주택은요. 아직까지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죠. 연탄 보일러. 얘가 바로 기능적 감가가 돼요. 모두가 무슨 문제? 건물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변에 환경이 나빠요. 주변에 구치소가 있어요. 혐오시설이죠. 가치가 떡 떨어집니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따라서 모든 부동산은요. 항상 물리적 감가, 금액 구하고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걸 전부 다 더해서 합하게 되면요. 감가 총액이 나옵니다. 모두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표를 보시면요. 종류가 쭉 나와요. 물리적 감가, 자, 항목 3개 묶어주고요. 시간의 경과에는 노후화, 물리적 감가예요. 사용을 해는 마모나 파손, 각종 재해에 따른 우발적 손상,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기능적 감가 3개 묶어주고요. 얘는 출제가 잘 됩니다. 첫 줄을 밑줄합니다.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합. 얘를요. 한 단어로 줄이면 무슨 감가? 건부감가죠. 건부감가. 자, 건부감가는요. 기능적 감가가 돼요. 단어 조심하시고요. 또는 설계의 불량, 형의 고식화, 능률의 저하다. 모두가 기능적 감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외부 환경이 나빠요. 주변에 구치소가 있다 떠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인건적이 나빠지죠. 시장성이 떨어지죠. 주위 환경과의 부적합입니다. 모두가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이어서 오른쪽 근거 원칙인데요. 이 근거 원칙이 바로 가격 지원칙입니다. 부동산 가격 지원칙입니다. 자,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또 확대해서 여기까지 보자. 저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주택이 30년 지났어요. 무슨 말이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노후화된다.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얘는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는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내부는 무조건 뭐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이해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머지 이 두 가지 시험에 무진장 나와요. 이 나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 감가는요,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 연탄볼라가 있대요. 주택과 연탄볼라는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바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균형의 원칙입니다.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얘가 철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적 감가 이꼴 균형의 원칙 이꼴 개별 분석이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주변의 환경이 나빠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과 주변 환경은 서로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적합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외부적인 환경은요, 지역 분석입니다.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감가 이꼴 적합의 원칙 이꼴 지역 분석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 부동산 가격 재원칙,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왔다 갔다 마구마구 묻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나왔다. 생각 없이 팍팍 지문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예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답이 나왔죠? 기억이에요. 따라서 기 나왔습니다.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입니다. 바로 떠올리시고요.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에요. 지역 분석이에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지어자가 나오네요. GGG. 자, GGG 또 나왔습니다. 지엇이다. 따라서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입니다. 기억, GGG.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바꿔서 묻잖아요. 바꾸면 틀린 말이고. 기능적 감가 근거 원칙 내려갑니다. 무조건 하나만 싹 다 바꾸면 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마구 바꿔서 묻거든요.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나왔다. 무조건 뭐 기억, 뭐 GGG. 그래서 기억, GGG. 암기는 기똥차기 잘해요. 암기 다 해놓고 문제를 못 풀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기를 어떤 문장 나도 바로 직독직해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GG 해놓고 문제 틀는 거 보면 신기해 아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로 듣지 마세요. 자, 여기가 이제 감가 요인 종류가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문제 확인해 문제 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제자론가 보았고요. 6번부터 9번까지 볼게요. 6번요. 감가 수정은 기초원가가 제자론가입니까? 취득원가입니까? 제자론가 맞죠. 다음에 감가 상각 회계에는 취득원가 기초 맞죠. 감가 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회계상 감가 상각은 관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7번, 8번 묶어주고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예요. 7번 설계의 불량, 기능적 진부와 능률의 저하는 모두 기능적 감가에 속한다. 맞습니다. 이는 적합 원칙과 관계된다. OX. 틀렸죠? 기억.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X가 되고요. 8번요.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건적의 쇠퇴, 건물 부지 부족합, 시장성 감퇴 등이 있다. OX. 틀렸죠. 건물 부지 부족합은
건부감가라고 했죠.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틀렸습니다. X가 되고요. 9번요. 9번도 지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역시 기출문장이고요.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OX. 틀렸죠.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고 경제적 내용연수. 왜? 감정평가가 바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적 경제적 잔존연수를 중시합니다. 틀렸죠? X.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합니다. 여기까지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 봐요. 교재. 교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16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감가수정의 방법입니다. 나왔죠? 감가수정 방법이다. 목차부터 먼저 봐요. 기업번 내용연수법이 나오는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A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서, B번 정률법, C번 상환기금법입니다. 두 번째 니은번 관찰강화법 나오고요. 한 장 넘겨서 D급번 분해법, 리얼번 시장추출법, 리얼번 미연번 임대료 손실환원법 5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감가수정 방법 보는 거예요. 자, 감가수정 방법은 방금 봤듯이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내용연수법이에요. 세 가지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입니다. 두 번째 관찰강화법입니다. 세 번째가 분해법입니다. 네 번째가 시장추출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손실환원법입니다. 다섯 가지. 자, 제목에서 출제가 몇 번 되었어요. 어떻게 묻냐면요. 다음 중에서 감가수정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틀린 답은요. 뭐 배분법을 넣거나 토지잔여법 넣거나 에르드법 넣거나 딴 거 넣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바로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앞에 거 세 가지 있죠. 1번, 2번, 3번 묶었어요. 이것을 직접법 이렇게 불러요. (4번) (5번) 묶었어요. 간접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는요. 직접법은 바로 대상 부동산 자체로부터 구합니다. 자체로 구하죠.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건물이 10 몇 층이죠? 12층요. 자, 12층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건물 자체로부터 감가를 직접 구해요. 얘가 세 가지 직접입니다. 직접 구합니다. 반면에 간접법은 직접 구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 건물입니다. 사례 부동산. 직접 구하지 않고 인근에 비슷한 십몇 층 건물이 있다. 이로부터 비교하죠. 그러면 이제 사례부터 간접적으로 비교수 구합니다. 얘가 바로 간접법이 되는 거예요. 간접법 4번, 5번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감가수정은요,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는 것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